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IS 커브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IS 커브를 표현했습니다. B의 이자율 갭이고요. RT-알파. 자, 세로축의 변수가 이자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거의 역수가 기울기가 되겠죠. 자, 승수효과가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승수효과가 없다면, 그렇다면 IS 커브는 단순히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자, 기울기는 1 오버 마이너스 1 오버 B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승수효과가 없을 때고요. 자, 승수효과가 있으면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1.5의 B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배 B가 1.5배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값으로 봤을 때 분모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분모가 더 커지는 것이고 절대값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값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 값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배 B가 1.5배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절대값으로 더 작아지고 그래서 기울기는 더 완만해집니다. 그렇죠? 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우리가 반듯하게 그리면 되고,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0.0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0.01은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0.01 단위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아주 조금 감소하는 거니까, 제가 증가한다고 했나요? 아주 조금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0.01이 되면 그런 경우에 기울기는 이렇게 매우 플랫해질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두 그림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B가 1.5배만큼 커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01을 비교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결국 B가 1.5배만큼 커지게 되면 절대값으로 작아지는 거잖아요.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1보다 0.01이 더 작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0.01보다 작죠. 하지만 이제 절대값으로 기울기를 우리가 비교할 때는 더 작아질 테니까 IS 커브는 더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B의 값이 커진다면 혹은 승수 효과가 들어가게 된다면 B의 값, IS 커브의 기울기는 더 완만해집니다. 자, IS 커브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제 이 점은 장기 균형 상태예요. 그래서 뭐 B가 뭐 큰 값을 갖든 작은 값을 갖든 승수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IS 커브는 장기 균형, 장기 실질 이자율과 GDP 갭 제로를 지나야 합니다.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자, 이제 똑같이 이자율이 1% 포인트만큼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갭이 1% 포인트만큼 발생하는 경우에요. RT-R바가 이제 1%라고 한번 해보죠. 1% 포인트. 자, 1%만큼 이자율 갭이 나타나게 되면, 자, 승수 효과가 없었을 때 기울기는 1 over b입니다. 절대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GDP 갭은, 자,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GDP 갭은 얼마만큼 발생하냐면요. 자, 이만큼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자, 승수 효과가 없었다면 IS 커브는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과 같으니까,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차이가 정확히 1%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GDP 갭은 B%만큼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B라고 쓴 것이고요. 자, 이제 승수 효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B가 1.5배 증폭되는 거죠. 승수 효과 때문에. 자, 이제 그렇다면 IS 커브는 더 완만해지는 거고요. 파란색입니다. 더 완만해진 IS 커브가 1.5의 B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자율 갭이 1%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GDP 갭은, 자, 이게 똑같이 1%만큼 이자율 갭이 발생하면, 그럼 이제 GDP 갭은 전과 달리 1.5의 B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IS 커브가 더 완만해지면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GDP 갭은 더 확대가 되는, 더 커지는 전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5의 B만큼. 승수 효과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자율 변화에 따른 GDP 갭의 어떤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승수 효과의 결과고요. 자, 승수 효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 효과가 없다면, 자,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을 얼마만큼 상회하냐면, 계산의 편의상 제가 1%라고 하면 좋겠는데, 계산의 편의상 제가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B분의 1% 상승한다. 그래서 이자율 갭이 B분의 1만큼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를 곱하면 1이 되니까요. 편의상 이렇게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B분의 1%포인트 상승을 해요. 그러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괴리가 될 텐데 그 괴리 정도가 이자율 갭이 정확히 B분의 1과 같아진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계산의 편의상. 자, 그러면 여기에 B를 곱해주면 자, 이 값은 그냥 1이 됩니다. 자,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1% 하락하는 거예요. 이자율 갭이 B분의 1%포인트만큼 발생하면 그렇게 되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1%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잠재 GDP 대비 투자가 1%만큼 감소하게 되면 여기에서요. 자, 이건 우리가 앞서 봤던 바로 그 식입니다. 왼쪽은 생산 측면에서의 GDP고요. 오른쪽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예요. 자, 그러면 이게 1%만큼 다른 거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증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GDP 갭이 1%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자, 투자가 1%만큼 감소하고요. 투자가 1%만큼 감소하게 되면 다른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 GDP 갭이 1%만큼 하락하고 끝납니다. 그 승수 효과가 없으면 IS 곡선은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자율 갭이 1 over B%만큼 발생하면 그러면 GDP 갭은 당연히 마이너스 1% 이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승수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 효과가 있다면 이제 전과 마찬가지로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B분의 1%포인트 상승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1%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만큼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GDP 갭이 이제 1%만큼 떨어지겠죠. 자, 아까는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변수들이 정부 지출이나 소비나 순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GDP 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수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GDP 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CT는 GDP 갭에 반응하게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승수 효과라고 했었어요. 자,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가 위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민간 소비도 동반 하락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GDP 갭이 1%만큼 떨어졌으니까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은 X%만큼 떨어져야 돼요. 자, 얘는 X%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1% 떨어지니까 여기에 X만큼 곱한 거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포텐셜 GDP 대비 X%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에서 소비가 X%만큼 이제 떨어지겠죠. 자,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1% 줄어들고요. 그러면 GDP 갭이 1% 감소합니다. 자, GDP 갭이 1% 감소했으니까 이제 소비가 X%만큼 감소해야겠죠. 자, 소비가 X%만큼 감소하면 여기까지 우리 얘기했습니다. 감소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시 GDP 갭이 X%만큼 감소해야 돼요. 이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GDP 갭이 마이너스 X%만큼 하락하겠죠. 자, 이제 GDP 갭이 X%만큼 하락했어요. 그럼 다시 소비로 가서 자, 아까는 얘가 1% 하락했는데 한번 돌아와서 다시 GDP 갭이 X%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는 X제곱%만큼 또